지금은 시간이 한 9시 20분 정도 됐네요. 자, 여러분, 진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날씨 좋지 않아요? 지금 가을이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날씨는 살짝 쌀쌀한데 그래도 운치는 가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단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 MBTI 여러분들 제시잖아요. 그래서 MBTI를 제가 재면 ENFP가 나오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ENFP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MBTI ENFP라고 하면은 다 아니래. 진짜 웃겨. 내가 맞다는데 자기들 자꾸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사람들한테 ENFP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속으로는 막 자기들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런 생각 한 적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되게 충동적이고 또 감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보면은 그런 시험이 있거나 아니 수행 평가 같은 거 준비해 가야 될 때 좀 많이 덤벙대기도 했고 그리고 감정적이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그런 사소한 다툼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눈치도 많이 보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제가 MBTI 얘기했을 때 요즘 아니라고 얘기 듣는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내 본성을 속이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훈련이 많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어요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나도 일을 하다 보니까 MBTI가 좀 그 ENFP와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비춰지는 것 같라고 그냥 하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전에는 저도 제가 뭔가 그런 MBTI가 딱 있으면 이거는 나 원래 그런 거고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어, 넘겼었는데 그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회의를 많이 느꼈을 때가 대학교 4학년 때 졸업할 때쯤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학과 부학생회장 하면서 학과에서도 엄청 열심히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그 다른 단과 대학 그런 학회장 부회장님들이랑 엄청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뭔가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사실 그냥 없었던 사람처럼 많이 없어지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처음 읽습니다. 그 지금도 제가 사람들한테 추천을 많이 하는 책이 미움받을 용기거든요. 어, 진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증이 저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내가 바뀌고자 하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좀 더 저의 그런 감정적인 기질 이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 착장은 어제랑 비슷한데 오늘 이 긴팔에 반바지랑 나 신발은 브룩스의 카보나 신었습니다. 저는 브룩스 신발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까 단점 얘기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저는 발이 좀 짜치가 아예 없는 평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이 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사실 신발 고를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러닝화를 처음에 구매를 할 때 그래서 진짜 많은 그런 매장들을 갔었거든요. 뭐 뉴발란스, 나이키, 뭐 퓨마. 근데 그러다가 진짜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게 브룩스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나랑 너무 잘 맞아. 그래서 브룩스를 계속 신고 있고, 제 주변에 또 이런 러닝화를 또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추천을 계속 브룩스로 드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그 러닝화를 구르면서 진짜 러닝화 많이 신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 그리고 나는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되게 깊게 탐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발 모양 이렇고 내 용도가 이런데 어떤 신발 신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 사실 바로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점을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는 발이 그러니까 평발이 심하니까 그냥 그냥 안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 단점을 극복하려고 뭔가 행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또 이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이제 신발 고를 때는 별 생각 안 해요. 바로 내 목적에 여기 브랜드 여기 신발 딱 좋겠다 이게 바로 나오니까.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이 저한테 선생님 저 발이 이렇고 이 정도 거리 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목적으로 신발 이제 신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 하면 바로 또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터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단점이라는 걸 안 좋게만 바라보지 말고 그냥 우리 그 원형적 사고처럼 오히려 좋다. 내가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은 내가 나처럼 발이 불편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신발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출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점과 결핍 그게 꼭 나쁜 게 아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걸 어떻게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느냐, 그런 마인드의 차이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 지금 날씨 미쳤습니다. 이 각도로 무조건 찍어야 돼. 오른팔 아픈데 그래도 찍어야죠. 그죠? 진짜 오늘은 지금 약 8km 가량을 500 페이스로 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8km 구간을 또 450 정도의 페이스로 뛰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뛰는 페이스를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훈련이 되어야 풀마라톤 서브3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1일 날에 있을 풀마라톤에 겪을 저의 그 감정들을 미리 예행 연습하고 있는, 여기에서 포기하기보다는 계속 좀 이겨내려는 노력을 하고 좀 힘듦에도 불구하고 해낸 연습을 하면은 대회 때 지금보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페이스가 빠르더라도 제가 지금의 경험을 토대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 훈련해놔야 돼. 여러분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전 제가 운동이라는 걸, 그러니까 운동 지도자라는 걸 직업으로 삼게 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체대 입시 하는 친구들 중에서 덩치가 제일 컸어요. 제가 키가 175에서 17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체대 입시학원 처음에 제가 상담받으러 갔을 때 그때 100kg였어. 근데 진짜 운동 하나도 안 한 100kg. 그냥 진짜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렇게 찾아갔더니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살을 좀 빼고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그 시기 때 다이어트를 한 30kg 정도 합니다. 30kg까지는 아니고 25kg 정도 뺀 것 같아요. 그때 2달 반에서 3달 동안 어머니가 해준 닭가슴살 먹고 그 다음에 밥만 먹었어요. 아침 점심 그렇게 하고 저녁에는 줄넘기, 그때 첫 번째 나갔을 때 1000개 했던 것 같고, 푸시업, 복근 운동 했는데 매트 없었어. 매트 없었고 그 놀이터에 보면 약간 푹신한 바닥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윗몸 이렇게 했어. 제 기억에. 네. 그렇게 거의 2-3달 동안 25kg를 뺍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는 사실 저를 좀 처음에 체대 가고 싶다 할 때부터 믿어줬는데 아빠가 좀 싫어했어요. 뭐 아버지의 생각이니까 좀 많이 노는 친구들이나 행동거지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너는 공부도 사실 못하는 편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가냐,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얻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죠. 근데 제가 한 25kg 빼니까 아빠가 그래도 이 자식이 뭐라도 할 것 같다 싶어서 그럴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대 시장으로 갑니다. 근데 일단 그때 1차적으로 제가 다이어트를 하고 제 스스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기에도 너무 편했고 제 외적으로도 많이 변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그때 한번 운동의 묘미를 느끼고 이제 체대를 갑니다. 근데 또 이게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때는 뭔가 목표가 있고 해야 하니까 막 다이어트 하고 했는데 학교 가서 다 좀 그렇잖아요. 술 먹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또 살이 엄청 쪘어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 그때 또 한 100kg 넘었던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아까 거기 4학년 때 그러니까 학과를 대표하는 부학생회장이 되거든요. 근데 거울을 보는데 이게 무슨 체대를 대표하는 학생 몸이야 싶은 거야. 살이 너무 쪄있고, 와, 얼굴이 막 부어가지고 근육이라고는 살에 덮여 보이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그때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합니다. 뭐 그전에도 다이어트가 있었겠죠. 근데 굵직하게 그때 진짜 거의 체대 입시할 때 준하는 만큼 다이어트 합니다. 20kg 정도 빼요. 근데 전에는 그 체대 입시할 때는 제가 방법도 모르고 운동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으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전공 수업도 들었고, 전공 수업 중에 또 웨이트 트레이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역량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그 기반으로 했죠. 근데 그때도 많이 부족했어. 왜냐면 그때 닭고야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 닭가슴살 200g, 고구마 200g 4끼 800 그냥 그것만 먹었어. 근데 그래도 막 그때 데드리프트가 뭔지도 알았고 스쿼트가 뭔지도 알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몸이 좀 커지더라고요. 진짜로 근육이 붙는 게 느껴져. 살도 빠지지만 몸이 다부져지고 몸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 받은 게, 동기 중에 고등학교 때 부산 최고 그 보디빌딩 선수 출신인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나 스쿼트 끝나고 나서 나 다리 운동 하나만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레그 익스텐션 배우고, 그 다음에 나 등 운동 알려줘 하다가 랩풀다운 배우고, 그때 벤치프레스랑 푸시업만 하다가 덤벨 벤치 배우고, 그리고 무슨 팩데플라이, 지금 같은 팩데플라이도 아니야. 팔 접고 하는 팩데플라이 있었어. 그거 가지고 팩데플라이 하고 학교 헬스장이 좀 열악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몸 만들었어. 그렇게 해서 살 빼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자존감이 제일 높았다. 막 친구들이랑 그 다이어트는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랑 놀고 싶잖아. 그래서 막 족발집 가가지고 난 닭가슴살 먹고 애들은 족발 먹고, 그 다음에 막 2차 갔는데 다른 애들 막걸리 먹는데 저는 걸쭉하게 이제 저 단백질 프로틴 타가지고 술 대신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대학교 생활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나 사람들한테 이 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좀 삶이 바뀌고, 이렇게 눈치 많이 보고 자신감 없던 사람도 자존감과 자신감이 높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간 과정의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까 무슨 오픈센터, 지금 제가 일하는 어반필드 오픈센터로 일하겠는데 애들이 무슨 스펙이 너무 좋은 거야. 뭐 자격증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남을 길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그때 당시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가족도 없고 형이 있지만 형이랑 많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난 뭐 놀 친구도 없어. 친구들이랑 뭐 만나서 얘기하고 술 먹을 사람도 별로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보낼 시간도 없는 거야. 그냥 난 서울에 있으니까 부산 내려갈 때 아니면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수업을 엄청나게 합니다. 거의 기록을 세울 정도로 했어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는 것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단점과 결핍을 최대한 줄이려고 했죠. 그래서 회원님들이 수업 가능하다는 시간은 다 맞춰주고, 그 다음에 회원님이
오늘 운동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운동했고, 어떻게 먹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알 정도로 관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있는 곳에서는 인정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계속 매니저도 하고 그 다음에 점장도 하고 지금처럼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트레이너를 하다가 관리자가 됐을 때, 와, 뭔가 그 둘 간의 괴리가 있더라고요. 뭔가 트레이너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하는 트레이너, 이렇게 하면 좋은 강사인데, 매니저는 어떤 걸 해야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간사한 게, 내가 수업으로 회원이랑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운영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기보다는 또 내가 잘하던 거 칭찬받던 거에 계속 또 몰입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것과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그 둘 사이에서 괴리가 존재했던 것 같아. 저는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 괴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왜 힘든지 모르고 그냥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 근데 힘든다는 티는 또 좀 안 내는 성격이라 막 참았죠. 근데 또 저는 뭐 참고 힘들다고 우는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떻게 하냐면 전 먹어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먹습니다. 그래서 먹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110kg까지 간 거죠. 운동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뭔가 플레이어로서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관리자로서의 역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괴리,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회피하면서 저는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왔죠. 근데 뭐 일을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내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던 것 같아.